이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로봇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테두리가 있습니다. 햅틱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소를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뒤에도 중요한 혈관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의 북윤배입니다. 오늘은 부민병원의 자랑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매뉴얼 수술하고의 차이점, 로봇 수술이 왜 다른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 된 무릎의 모형인데요. 관절염에 의해서 손상된 관절 표면을 이런 금속 면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걸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죠. 그런데 이 인공관절 수술의 아주 큰 결정인자는 뭐냐면 이 뼈가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1도, 2도 이렇게 다듬어지는 각도가 삐뚤어지느냐 아니면 똑바로 돼 있냐에 따라서 하지의 정렬이라고 하는데 정렬의 축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여드리면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이렇게 이어진 축이 이 무릎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면 무릎이 똑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무릎의 중앙에 떨어지고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이 균등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해 놓은 인공관절의 수명이 마모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매뉴얼로 일반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요. 제가 한번 좀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이 장치는 우리가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수술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내놓고 수술을 하는데 이 고관절의 축과 발목의 중심을 우리가 일직선으로 맞추려고 했을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우리가 구부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술할 때 절개 부위입니다. 여기서 이 고관절의 중심 축을 보려면 힘들겠죠.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길게 한없이 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노출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관절면을 반듯하게 수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수술한 의사의 경험과 이런 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 이 고관절의 중심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러드를 골수 안에다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장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 축이 센터의 축에 비해서 보통 6도 내지 7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6도, 5도, 7도. 그래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각을 정하고요. 이 접촉면에서 우리가 보통 8mm 정도 커팅이 되도록 길이가 맞춰져 있는데 이 기구를 장착하고 어느 정도 절삭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핀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핀을 고정한 후에는요, 이 가이드를 이렇게 장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통해서 소어 브레이드를 넣어서 이 절삭면을 만들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은요, 우리가 이 고관절의 중심점과 대퇴골 끝부분의 중심점을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3D 컴퓨터에 이 무릎의 모형을 갖고 정확히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봇 팔이 필요한 이 절삭면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소어 브레이드가 들어가서 이 뼈를 우리가 다듬을 때 요 공간이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휘어질 수 있습니다. 뼈가 단단하거나 이랬을 때는 들어가면서 덜 갈리거나 아니면 더 갈리거나 이런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요, 요 브레이드가 다릅니다. 요건 2mm의 두꺼운 브레이드죠. 그래서 절삭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강이 뼈를 우리가 정확히 절삭을 하려면요, 이런 기구를 사용합니다. 발목에다 고정을 하고
이 로드를 갖고 정강이 뼈의 위치를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강이 뼈의 위에서 보이는 중심점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고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뼈가 이 축이 정강이 뼈의 축과 일치하게끔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뼈가 이게 삼각형으로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을 맞추는데 이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 이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절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삭을 한 후에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공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균등하게 있어야지 환자분이 다리를 구부리고 폈을 때 더 편하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절단면에다가 관절을 덮어 씌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겠죠.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절이 이쪽이 이제 압력이 많겠죠. 안쪽이. 이게 구부렸을 때 그쪽이 쪼여서 구부리는 게 힘들 거고요. 폈을 때도 간격이 균등하게 유지가 돼야지 더 편하게 구부리고 피고 하는 운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인대가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타이트하고 이쪽이 느슨하다 그러면 똑같은 관절면을 절단해도 이쪽 공간이 좁겠죠. 그런 부분을 매뉴얼로 수술했을 때는 의사가 당겨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잘린 면에서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로봇 수술을 할 때는 디지털화해서 숫자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눈대중이 아니죠. 약간 이거를 저는 표현을 문과 문틀에 비유를 하는데요. 로봇 수술은 문틀과 문을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뼈만 잘 다듬어 놨는데 인대 균형이 안 맞으면 그만큼 환자가 불편할 거고요. 인대를 또 너무 의존하다가 뼈가 너무 이제 많이 잘린다든지 이런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수술은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대 균형이 우리가 모두 맞춰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뼈의 이제 절삭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뉴얼 수술은 한쪽 면을 잘라가면서 그 다음 면을 또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면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은요 이런 인대 균형을 모두 맞춰준 후에 한 번에 이 작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드랩에 쌓여서 안 보였던 고관절의 중심점 힙 센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고관절을 이렇게 대퇴골을 돌리면서 중심점을 이제 컴퓨터가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의 중심점을 역시 양쪽 복숭아뼈의 가장 튀어나온 점을 찍어서 컴퓨터에서 그 중심점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퇴골과 경골의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수술 중에 뼈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을 정하게 됩니다. 미리 수술 전에 CT를 찍어서 그 3차원적인 해부학적 정보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는 그 위치와 환자의 이 뼈의 위치가 매칭이 되게끔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실시간으로 로봇에서 우리 환자 뼈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제 정강이 뼈도 똑같이 매칭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자의 해부학적 정보를 로봇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이제 매칭을 시켰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이 인대의 장력, 강도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갭이 얼마인지 지금 안쪽이 18mm고 바깥쪽이 17mm로 체크가 됩니다. 제가 이걸 스푼을 아주 가볍게 당겨서 환자분이 실제 운동할 때 어렵지 않은 상태라고 간주하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90도였을 때 관절의 간격, 뼈 사이의 간격, 인대의 강도가 되죠.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15,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안쪽이 15mm, 바깥쪽이 17mm. 그러니까 이제 안쪽 인대가 더 타이트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의 그 해부학 위치에 맞춰서 계획한 수술 플랜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대퇴골에 0도로 맞췄을 때 안쪽이 7mm 갈리게 되고 바깥쪽이 7mm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정갱이 뼈도 안쪽이 3mm, 바깥쪽이 7mm 이렇게 이제 커팅이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체크한 갭에서 그대로 우리가 커팅이 됐을 때 그 공간이 우리가 이제 이 간격이 18mm가 나왔을 때 가장 얇은 연골판을 대신하는 그 베어링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 이제 18mm인데 지금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이 15mm, 17mm 이게 이제 좀 타이트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인공관절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공간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16mm로 늘어났고, 네, 1도로 더 돌리면 안쪽이 9.5mm로 더 갈리게 되는 거죠. 예, 17, 18mm. 우리가 목표가 18mm라 그랬죠. 0.5도 더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18, 19mm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폈을 때 각도도 그런 식으로 대퇴골에 우리가 이제 이 원위부의 이 절삭도 바깥쪽이 좀 좁았잖아요. 그럼 바깥쪽을 조금 더 올려서 0.5mm 올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아직 1mm 차이 나죠. 0.5mm 더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미세한 0.5mm, 1mm 이렇게 미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그 간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맞춰진 다음에는 로봇 팔이 들어와서 이제 뼈의 절삭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로봇이 수술장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로봇의 위치와 뼈의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고 나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이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환자분의 위치가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바뀌면 로봇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가 버튼을 누르면 이 소가 움직이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블레이드가 두꺼워서 흔들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절삭면이 이 로봇 암이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잉을 할 때 옆에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햅틱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소를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대가 있죠. 내측 측부 인대가 있는데 소 블레이드가 거기를 손상을 안 주게 하는 겁니다. 이제 뒤로 나왔는데 뒤에도 중요한 혈관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주위의 연부 조직과 혈관을 보호해주고, 지금 이제 화면에 빨간색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타겟팅한 두께의 0.75mm 이내의 오차범위입니다. 0.75mm 이내로 더 갈렸을 때 빨간색이 나오고 0.25mm 덜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mm 이내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상당히 정확한 수술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로봇 수술은 연부 조직의 손상이 적고 또 출혈도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건강 상태에 제한을 받는 분들한테 더욱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그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로봇 팔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완성도가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의 1000회가 돼 가는데요. 현대 의료의 발전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수술을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하는 의사의 역량과 정성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로봇 수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